선라이즈 호텔 최고급 장례식장. 검은 정장의 조문객들 사이로 낡은 후드티 입은 소년이 들어섰어요. 아빠, 저 왔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얼어붙었죠. 며느리 노서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요. 소년의 손에는 국화 대신 투박한 수제 쿠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신혜경 회장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소년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20해 전 자신이 흙먼지라고 부르며 내쫓았던 여자. 그 여자를 닮은 눈빛. 회장님, DNA 검사 결과입니다. 정현우. 친자 확률 99.99%. 그런데 차대호는 10년 동안 진짜 손자라고 믿었던 아이가 가짜였다면? 그리고 길거리에서 빵이나 굽던 여자의 아들이 진짜 후계자였다면? 완벽했던 여왕벌의 왕관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사연톱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항상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선라이즈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로 검은 정장의 조문객들이 줄지어 입장했습니다. 하얀 국화꽃 사이로 차정우 이사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45세, 심장마비로 급사한 호텔 식음료 총괄 이사. 선라이즈 호텔의 유일한 후계자였던 남자. 장례식장은 슬픔보다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샤넬 향수 냄새, 이탈리아산 양복 소리, 정재계 이야기를 속삭이는 목소리들. 그 중심에 신혜경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68, 곱게 펴진 등, 단정한 은회색 머리, 완벽한 검은 샤넬 정장.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눈물 한 방울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신혜경은 조문객 한 명 한 명에게 정확히 15도 각도로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인도 기뻐할 겁니다. 신혜경의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슬픔조차 계산하는 여왕벌이다. 선라이즈 호텔의 브랜드, 그것이 내 존재 이유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내 의무다. 회장의 시선이 영정 속 아들의 환한 웃음으로 향했습니다. 언제 저렇게 웃었을까? 항상 지친 얼굴로 회의실을 드나들고 새벽까지 주방을 감독하던 아들. 겨우 45세의 심장이 멈춘 아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신혜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 경영인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눈빛이. 문 앞에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11살쯤. 팔꿈치가 해진 검정색 후드티, 밑창 다른 운동화, 때 묻은 청바지. 떨리는 손에는 국화 대신 은박 호일로 감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와인잔 든 손이 공중에 멈추고 명함 교환하던 사람들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소년에게 쏠렸습니다. 저게 뭐야?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흔들림 없이 영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소년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이거 아빠 주려고 밤새 구웠어요. 아빠가 좋아하시던 초코칩 쿠키예요. 떨리는 손으로 호일을 펼치자 투박한 쿠키가 나타났습니다. 모양은 찌그러지고 색깔도 고르지 않았지만 따뜻한 버터 냄새와 달콤한 초콜릿 향이 퍼졌습니다. 순간 신혜경 옆에 며느리 노서희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에 에르메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희 옆에 10살 아들 차대호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애 누구야? 왜 우리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 노서희가 황급히 대호의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저 아이 누구야? 회장님이 모르는 손자? 이사님 숨겨둔 아들? 큰 스캔들인데?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신혜경은 천천히 소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소년의 얼굴, 처진 눈꼬리, 도톰한 입술, 오똑한 콧날, 무엇보다 눈물 가득한 그 눈동자, 모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0년 전 제빵사가 되겠다며 회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울던 16살 정우의 얼굴. 소녀는 정우의 복사판이었습니다. 신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핸드백 손잡이를 세차게 움켜쥐었습니다. 가죽이 찢어질 것처럼 힘을 주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피의 끌림이었습니다. 소녀는 쿠키를 영정 앞 국화꽃 사이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혜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현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사진 보여주셨어요. 신혜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고 협상하고 기자회견했던 그 입에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통제해온 감정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정말 정우의 아들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왜 나는 몰랐나?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속삭임이 커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신혜경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 선라이즈 호텔은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것이라는 걸. 회장은 옆에 비서실장을 쏘아보며 이를 갈 듯 명령했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저 아이 신원 조사해. 아무도 모르게. 출생 기록, 학교, 주소, 어머니, 모든 것. 3시간 안에 내 책상에. 이해했나? 비서실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현우는 다시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쿠키 맛있게 드세요. 소녀는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바닥을 밟는 소리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작은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장례식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폭발적인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신혜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석 조각상처럼 서서 문만 응시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손자라면 나는 10년 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나? 내 아들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영정 앞에는 소년이 놓고 간 투박한 쿠키가 하얀 국화꽃 사이에서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고급 화환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그 쿠키를 보는 신혜경의 눈가에 처음으로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서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6살 정우가 회장실에서 무릎 꿇고 울며 외쳤던 말. 엄마, 저는 호텔 경영이 아니라 빵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빵을요. 그때 신혜경이 차갑게 내뱉었던 말. 선라이즈 후계자가 빵이나 구워. 그딴 꿈은 버려. 그리고 20년 후 아들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던 삶을 살다가 신혜경이 강요한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신혜경의 손에 들린 핸드백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이 너무 세게 쥐어서 손잡이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혜경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시선은 오직 영정 앞 쿠키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밖 복도에서는 현우가 벽에 기대어 서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주머니에서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우가 베이커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예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엄마 이수연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현우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회장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선라이즈 호텔에 완벽했던 장례식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곧 거대한 균열이 되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우가 떠난 장례식장은 여전히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더 이상 고인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방금 나타났다 사라진 낡은 후드티의 소년이었죠. 정말 이사님 아들일까요? DNA 검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내일 신문에 다 나오겠는데요? 귓속말이 파도처럼 번져갔습니다. 신혜경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의 중심에 선 것처럼. 그때 노서희가 신혜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서희의 얼굴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아까의 창백함은 어디 가고 침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다시 썼죠. 서희는 신혜경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저런 정체불명의 아이에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호텔 이미지에 치명타예요. 지금 당장 보안팀 불러서 출입을 막으셔야 합니다. 신혜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미지? 지금 그게 중요한가? 노서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선라이즈 호텔은 3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있습니다. 저런 아이 하나 때문에 무너뜨릴 순 없어요. 대호도 생각하셔야죠. 진짜 손자는 대호예요. 신혜경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진짜 손자를 말하나? 서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재빨리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호텔의 품위를 지키자는 겁니다. 정우 오빠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정우가 원한 게 뭔지 너는 알기나 했나? 신혜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 아들 곁에서 10년을 살았으면서 정작 아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나? 노서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판단하실 때가 아닙니다. 냉정해지셔야 해요. 저 아이가 정말 정우 오빠 아들이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신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물러가 있어. 더 이상 말하지 마. 노서희는 한 발 물러섰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소년이 나타나는 순간 자신과 대호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선라이즈 호텔의 경영권, 그 거대한 왕자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신혜경은 다시 영정 앞에 쿠키를 바라봤습니다. 투박하고 불완전한 그 쿠키. 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건 진심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신혜경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5살의 정우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한 여자가 함께 있었죠. 단정한 헤어스타일, 깨끗한 얼굴, 하지만 명품 하나 없는 소박한 차림의 여자. 이수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신혜경은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직업이 뭐죠? 파티시에입니다.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어요. 수연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신혜경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파티시에? 빵 굽는 사람? 네, 저는 빵 만드는 걸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베이커리를 열고 싶어요. 수연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신혜경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책상 위에 찻잔이 흔들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선라이즈 호텔의 후계자가 길거리 빵이나 굽는 여자와 결혼해? 내 직업은 우리 호텔의 왕관에 묻은 흙먼지야. 어머니,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이 호텔에서 나가. 신혜경이 수연을 가리켰습니다.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1억, 아니 2억을 줄 테니까.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정우 씨와의 사랑까지 포기할 순 없습니다. 신혜경은 정우를 돌아봤습니다. 선택해. 이 여자냐, 선라이즈 호텔이냐. 정우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손을 놓았습니다. 수연 씨, 미안해요. 나는 선라이즈를 포기할 수 없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랑보다 호텔을 선택했어요. 이제 만족하시죠?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노서희와 결혼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완벽한 며느리. 신혜경이 직접 골라준 여자. 하지만 정우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5세에 심장이 멈췄습니다. 신혜경은 장례식장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국화꽃, 고급 화환, 비싼 정장의 조문객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심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진심이 담긴 건 낡은 후드티 소년이 놓고 간 투박한 쿠키뿐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초기 조사 결과입니다. 신혜경이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현우의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정현우 11세, 관악구 소재 초등학교 재학 중. 어머니 이수연 41세, 수연 베이커리 운영. 신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수연. 그 이름.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이름. 더 자세히 조사해. 출생 기록, 병원 기록, 모든 것. 그리고 신혜경이 잠시 멈췄습니다. DNA 검사 준비해. 정우의 유품 중에 머리카락이나 칫솔 있을 거야.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비서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건 2주 전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작은 골목길 베이커리가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수연 베이커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노서희가 서 있었습니다. 신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야? 정우 이사님 사망 이틀 전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노서희가 베이커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나왔습니다. 서희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신혜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희는 수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존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놀란 척했던 건 연기였단 말인가? 베이커리 내부 영상은 없나? 신혜경이 물었습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구하겠습니다. 신혜경은 다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우.
회장은 이제 알았습니다. 아들은 20년 동안 수연을 잊지 못했다는 것을, 어쩌면 몰래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현우라는 아들까지 두었다는 것을. 정우야. 신혜경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엄마에게 왜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그 고통을 견뎠니? 노서희가 멀리서 신혜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희의 눈빛에는 불안과 계산이 교차했습니다.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소년이 진짜 정우의 아들로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선라이즈 호텔, 경영권, 그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장례식장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우는 것처럼. 신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낡은 후드티를 입은 소년의 눈빛.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정우와 똑같은 눈빛이었어. 거역할 수 없는 피의 끌림이었어. 회장의 손이 영정역 쿠키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쿠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워진 쿠키였지만 그 안에서는 여전히 사랑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신혜경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의 진짜 행복을 빼앗았구나. 장례식이 끝난 깊은 밤, 선라이즈 호텔 55층 회장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신혜경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현우와 이수연의 조사 보고서였죠. 신혜경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현우의 출생신고서가 보였습니다. 출생일 2014년 3월 15일. 아버지라는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수연. 신혜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014년.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우가 서희와 결혼하기 1년 전이잖아.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우 이사님의 휴대폰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수연 씨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매달 적어도 10통 이상의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개인 계좌로 이체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화면에는 이체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수신자 이수연. 1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신혜경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우는 알고 있었구나. 현우의 존재를.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정우 이사님의 병원 기록입니다. 신혜경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15년 전부터 시작된 우울증 진단서, 수면제 처방전, 심리 상담 기록, 그리고 10년 전 기록 하나가 신혜경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정관 수술? 신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10년 전 노서희 여사와 결혼 직후에 받으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이후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신혜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우는 서희와 결혼하자마자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왜? 더 이상 자식을 원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회장님,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대호 도련님의 출생 기록입니다. 2015년 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우가 정관 수술 받은 게 2015년이니까. 신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호는 정우의 친자식이 아니란 말인가?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기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혜경은 의자에 깊이 기대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정우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존재도, 서희의 거짓도. 그럼에도 침묵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회장의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연을 내쫓은 그날 밤 정우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왜 제 사랑을 짓밟으세요?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혜경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사랑? 호텔 후계자에게 사랑 따위는 사치야. 너에게 필요한 건 명문가 출신의 며느리고 호텔 경영을 도울 파트너지. 저는 빵을 만들고 싶어요. 호텔이 아니라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싶다고요. 정우가 울부짖었습니다. 닥쳐. 신혜경이 소리쳤습니다. 선라이즈 호텔 후계자가 빵이나 구워 길거리 빵집이나 하겠다고? 그 여자의 꿈이 뭐가 대단하다고? 베이커리? 그딴 흙먼지 같은 꿈 말고 왕관을 써. 엄마.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저는 아들이 아니라 호텔의 부속품인가요? 그렇다. 신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선라이즈 호텔의 후계자야. 그게 내 운명이고 의무야. 사랑 따위로 그걸 저버릴 순 없어.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뜻대로 하겠습니다. 호텔을 물려받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변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가도 빵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원들을 감독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신혜경이 원하던 완벽한 후계자가 되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날이 갈수록 죽어갔습니다. 신혜경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우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 중에 정우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이었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14년 3월 15일. 오늘 수연이 아들을 낳았다. 현우. 우리 아들 이름은 현우다. 나는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어머니가 알면 모든 게 끝나니까. 하지만 창문 너머로 수연이 현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다. 너무 행복해 보였다. 나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신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에 젖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2015년 4월 2일. 어머니가 노서희와의 결혼을 정했다.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명령은 절대적이니까.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수연과 현우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수술을 받았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2018년 7월 10일. 서희가 임신했다고 한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기뻐하신다. 손자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서희도 안다. 그래도 우리는 연기한다. 완벽한 가족을 연기한다. 2023년 5월 5일. 현우가 9살이 되었다. 몰래 베이커리에 가서 창문 너머로 봤다. 현우는 수연을 도와 빵을 만들고 있었다. 아이의 손은 밀가루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호텔의 왕관을 쓴 죄수일 뿐이다. 2025년 2월 10일. 가슴이 너무 아프다.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스트레스 때문이란다. 의사는 쉬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호텔은 쉬지 않으니까 나도 쉴 수 없다. 가끔 생각한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신혜경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정우를 죽인 건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신혜경 자신이었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아들을 짓눌렀고 결국
아들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신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20년 만에 내가 흙먼지라고 불렀던 여자를 만나야겠어.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신혜경의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완벽한 왕관을 지키려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아들의 사랑을, 그리고 아들의 목숨을. 정우야. 신혜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죽였구나. 왕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게 했어야 했는데, 너의 꿈을 응원했어야 했는데. 책상 위 정우의 액자 사진이 신혜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우. 언제 찍었을까요? 아마도 수연과 함께 있을 때였겠죠. 정우가 진짜로 행복했던 순간. 신혜경은 그 순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내일 아침 수연 베이커리 주소로 차 준비해. 내가 직접 가겠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신혜경은 다시 일기장을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정우가 죽기 사흘 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왕관을 쓸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빠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현우와 수연과 함께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늦었습니다. 제 심장은 멈추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완벽한 후계자로 죽겠습니다. 부디 현우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신혜경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알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20년 동안 저질렀던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현우, 내 진짜 손자, 기다려라. 할머니가 간다. 다음 날 새벽 신혜경은 비서실장의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베이커리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반드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회장실. 비서실장이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혜경은 커피잔을 손에 든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틀어봐. 화면에 작은 베이커리가 나타났습니다. 수연 베이커리라는 소박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정후 사망 이틀 전이었습니다. 오후 3시 베이커리 문이 열리고 노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낡은 진열장, 오래된 오븐, 투박한 나무 테이블. 그때 안쪽에서 이수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수연의 손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처음 뵙겠어요. 노서희예요. 차정우의 아내죠. 서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로? 똑바로 말할게요. 서희가 명품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돈 받아요. 5천만 원 들어있어요. 수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는데요.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서희가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이 돈 받고 한국 떠나요. 아니, 정우 오빤 물론이고 우리 가족 앞에 영원히 나타나지 마요. 당신이랑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현우는 정우 씨 아들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 있어요? 서희가 비웃었습니다. DNA 검사라도 했어요? 아니면 호적에라도 올렸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아들이에요?
그냥 미혼모가 낳은 사생아잖아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서희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있잖아요, 이수연 씨. 선라이즈 호텔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고요? 당신 같은 사람 하나쯤 짓밟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서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요. 그럼 당신도 당신 아들도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정우 오빠한테 집착하면. 서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 베이커리 영업 정지시키는 것쯤은 일도 아니에요. 위생검사 한 번만 걸려도 끝이잖아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안 받아요. 뭐라고요?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수연이 봉투를 서희에게 밀어냈습니다. 정우 씨는 제게 매달 생활비 보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욕심 없어요. 다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 아빠로서 가끔씩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만 바라요. 말이 안 통하네. 서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버티고 싶으면 버텨봐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죠. 서희가 봉투를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분명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신혜경은 모니터를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여자가 감히. 회장님, 더 보셔야 합니다. 비서실장이 화면을 20분 빨리 감기했습니다. 화면 속 시간은 오후 4시. 베이커리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차정우였습니다. 정우는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정우 씨. 수연이 깜짝 놀라 정우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왜 이래요? 수연 씨. 정우가 수연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수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서희가 왔죠? 협박했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부 다 들었어요. 밖에서 다 들었어요. 수연이 정우를 밀어냈습니다. 그럼 왜 안 들어오셨어요? 왜 서희 씨를 말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정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서희한테도 대들지 못하는 겁쟁이에요. 당신과 현우를 지켜주지도 못하는 무능한 아빠예요. 일어나세요. 수연이 정우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현우도 괜찮아요. 우리는 행복해요. 정우 씨만 옆에 있어주면 돼요. 아니에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옆에도 있어주지 못해요. 호텔에 갇혀서 서류만 보고 회의만 하고 어머니 말씀만 듣고 살아요. 당신이랑 현우는 창문 너머로 몰래 보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수연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는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정우가 수연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요즘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병원 가봤어요? 수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래요. 쉬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허락 안 하세요. 정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라이즈 호텔은 쉬지 않으니까요. 제발 쉬어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수연 씨. 정우가 수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만약 죽으면 현우 잘 부탁해요. 저 대신 아빠 노릇 잘해줘요. 무슨 불길한 소리예요. 수연이 정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죽는다는 말 하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정우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그냥, 만약에 그러면 어머니한테 현우 이야기해줘요. 제발 현우만은 당신 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요. 수연이 정우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싫어요. 당신이 직접 말해요. 우리 셋이 함께 살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시계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수연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틀 후 정우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니까요. 신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회장은 모니터 속 아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왜 혼자 그 고통을 견뎠니?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우 이사님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죠. 지키다니. 신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잖아. 내가 아들을 죽였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서희 당장 불러.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신혜경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서희의 음모, 정우의 고통, 수연의 눈물, 현우의 외로움. 모든 것이 신혜경의 잘못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서희의 가면을 벗길 거야. 그리고 현우와 수연을 우리 가족으로 맞이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서희가 들어왔습니다. 서희는 평소처럼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른 아침에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세요? 신혜경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앉아.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서희의 미소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의자에 앉으며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신혜경은 리모컨을 들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베이커리 CCTV 영상이 멈춰 있었습니다. 서희가 수연을 협박하는 장면이었죠. 서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었습니다. 설명해봐. 신혜경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갑습니다. 내 며느리가 왜 이수연 씨를 협박했는지 말이야. 노서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선라이즈 호텔 며느리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서희는 재빨리 다음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오해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설명? 신혜경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들을 건 설명이 아니야. 진실이야. 내가 숨겨온 모든 진실 말이야.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우의 정관 수술 기록이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봐. 정우가 10년 전에 정관 수술 받은 거. 너랑 결혼한 직후에 말이야. 노서희의 얼굴에서 완전히 피가 빠졌습니다. 서희는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거짓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서희는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죠. 신혜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이 없네. 그럼 내가 말해주지.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정우는 10년 전 너랑 결혼하자마자 정관 수술을 받았어. 왜였을까? 이미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자식이 필요 없었던 거야. 어머님,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신혜경이 또 다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3일 전에 의뢰한 DNA 검사 결과야.
정우의 유품에서 채취한 머리카락으로 검사했지. 서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혜경은 천천히 첫 번째 서류를 읽었습니다. 정현우와 차정우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친자 일치율 99.99%. 정현우는 차정우의 친자가 확실합니다. 서희가 의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그리고 이건 신혜경이 두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대호와 차정우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친자 일치율 0%. 친자 관계 완전 배제. 차대호는 차정우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머님. 서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앉아. 신혜경의 목소리가 회장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직 할 말이 더 남았어. 노서희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들킨 것에 대한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죠. 신혜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우는 다 알고 있었어. 대호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그래도 침묵했지. 왜였을까?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겨서? 아니면 나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어머님, 제발. 서희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누가 누구한테 제발이래? 신혜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는 1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였어. 대호를 정우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했고 선라이즈 호텔의 경영권을 노렸어. 맞지? 서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호의 친아버지는 누구야? 신혜경이 물었습니다. 서희는 한참을 침묵하다 작게 대답했습니다. 대학 시절 남자친구였어요. 정우 오빠 만나기 전에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신혜경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제 집안이 몰락하고 있었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대호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고요. 그래서 내 아들을 이용했다? 신혜경이 책상을 쳤습니다. 정우가 수연을 잊지 못해 방황하는 걸 알고 그 틈을 노렸구나. 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었다고? 신혜경이 비웃었습니다. 너는 선택했어. 거짓말을 선택했고, 배신을 선택했고, 내 아들의 불행을 선택했어.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지만 신혜경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정우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호를 차별하지 않았어. 신혜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아빠 노릇을 했지. 왜였을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대호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신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우는 그런 아이였어. 착했어. 너무 착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도 못했지. 회장은 다시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정우를 사랑한 적 있나? 서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 오빠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봤어요. 수연 씨를 그리워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질투가 났어요. 미쳤죠? 질투? 신혜경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도 아닌 질투 때문에 수연을 협박했어? 네. 서희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정우 오빠 곁에 있었는데 오빠는 수연 씨만 봤어요.
1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신혜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우를 불행하게 만든 건 나였어. 20년 전 수연을 내쫓은 것도 나였고, 너와 정우를 결혼시킨 것도 나였어. 너도 피해자야.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야. 너는 수연을 협박했고 현우의 존재를 숨기려 했어. 그건 명백한 잘못이야. 노서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혜경은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법무팀 불러.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재산 분할 협의 시작해. 서인은 선라이즈 호텔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될 거야. 어머님. 서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제 집안도 망했고 친구도 없어요. 선라이즈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다고요. 그건 내 문제야. 신혜경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너는 10년 동안 선라이즈의 며느리 자리를 이용해 충분히 누렸어. 이제 끝이야. 대호는요? 서희가 울먹였습니다. 대호는 어떡해요?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신혜경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대호는 정우가 키운 아이야.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정우는 진심으로 대호를 아꼈어. 그러니 당연히 챙겨줄 거야. 서희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안 돼. 신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선라이즈를 떠나야 해. 대호의 양육권과 생활비는 보장할게. 하지만 경영권이나 상속권 같은 건 포기해. 대호의 친아버지를 찾아서 책임지게 하든지 내 힘으로 살든지 해. 노서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선라이즈 호텔의 며느리라는 지위, 경영권을 향한 야망,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신혜경은 서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정우처럼 왕관의 무게에 짓눌린 거야. 다만 정우는 착해서 스스로를 희생했고 너는 욕심이 많아서 남을 이용했을 뿐이지. 회장은 책상 위에 현우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비서실장이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후드티를 입고 영정 앞에 무릎 꿇은 소년. 그 눈빛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진짜 손자야. 신혜경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정우와 수연의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 내가 흙먼지라고 무시했던 그 사랑의 결실.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차 준비해. 수연 베이커리로 갈 거야. 지금 가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신혜경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2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지금이라도 해야지. 노서희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수연 씨한테 뭐라고 하실 건데요? 신혜경이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사과할 거야.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거야. 내가 20년 전에 그 사람의 꿈을 흙먼지라고 부른 것, 내 아들의 사랑을 짓밟은 것, 모든 걸 참회할 거야. 어머님이 무릎을 꿇는다고요? 서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신혜경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선라이즈 호텔 회장이 아니라 한 명의 죄 많은 어머니로서 말이야. 내가 저지른 죄는 그 정도로도 용서받지 못할 거야. 하지만 시작은 해야지. 회장은 코트를 걸치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서희를 지나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 내일부터는 이 호텔 출입 금지야. 대호는 내가 학교 끝나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 노서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신혜경이 회장실을 나서는 순간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방금 확인했는데 이수연 씨가 오늘 오전 베이커리 문 닫고 병원에 가신다고 합니다. 병원? 신혜경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기 검진이라고 하더군요. 신혜경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 서울대병원입니다. 알았어. 거기로 가자. 회장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68배 나이,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평생 완벽한 왕관을 지키려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여자. 이제 그 여자는 왕관을 벗고 한 명의 어머니로, 할머니로 돌아가려 합니다. 정우야, 엄마가 간다. 수연 씨한테, 현우한테. 20년 늦었지만 엄마가 바로잡을게. 서울대병원 2층 복도. 신혜경은 창문 너머로 진료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이수연과 현우가 앉아 있었죠. 의사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료가 끝나면 말씀 걸까요? 아니. 신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자. 병원에서는 안 돼. 베이커리로 가자. 1시간 후 수연과 현우가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연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현우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신혜경은 그 뒷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회장과 낡은 점퍼를 입은 모자.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베이커리로 먼저 가자. 신혜경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관악구 외곽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수연 베이커리. 신혜경의 검은 제네시스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한 차림새였으니까요. 신혜경은 베이커리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연 베이커리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문종이 울렸습니다. 안에서는 빵 굽는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버터와 밀가루, 달콤한 설탕향. 신혜경은 그 냄새를 맡으며 멈춰 섰습니다. 20년 전 정우가 말했던 게 이 냄새였구나. 어서 오세요.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가 신혜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신혜경과 수연이 마주 섰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수연은 20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이수연 씨. 신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냉정한 눈빛으로 신혜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흙먼지라고 부르며 내쫓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베이커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신혜경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진열장, 오래된 오븐,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주방. 수연이 10년 넘게 홀로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안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신혜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으로 오세요. 두 사람은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밀가루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습니다. 오븐에서는 빵이 구워지고 있었죠. 수연은 타이머를 확인하고 신혜경을 돌아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우 장례식 때 현우 때문에 오신 거죠? 신혜경은 대답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려한 샤넬 정장이 밀가루 묻은 주방 바닥에 닿았습니다. 선라이즈 호텔 회장이 정재계를 주름잡던 여왕벌이 작은 베이커리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회장님, 수연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수연 씨. 신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혜경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신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흙먼지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꿈을, 당신의 베이커리를, 당신이 만드는 빵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틀렸어요. 신혜경은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오븐, 깨끗하게 닦인 작업대, 사랑으로 만들어진 빵들.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 뜨거운 불꽃 속에서 당신의 땀이 빚어낸 가치가 내 호텔의 금빛보다 1000배는 귀한데 그걸 몰랐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빵을 만들었고 나는 그저 돈을 세는 기계였을 뿐입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왜 이제야?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신혜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들 정우가 죽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우를 죽였다는 걸, 정우의 사랑을 짓밟고 정우의 꿈을 빼앗고 정우를 불행하게 만든 건 다 접니다. 정우 씨는 수연이 흐느꼈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회장님이 자책하실까봐 걱정하셨어요. 신혜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더 마음 아픕니다. 정우가 날 미워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끝까지 착한 아들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오븐에서 빵 굽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한참 후 신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를 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제 진짜 손자입니다. 신혜경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정우와 당신의 아들,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 수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가짜 손자를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신혜경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노서희가 저를 속였어요. 대호는 정우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다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고요. 정우 씨가 알고 있었다고요? 수연이 놀랐습니다. 네. 정우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저 때문에 못했어요. 대신 서희와 결혼했지만 결혼 직후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자식을 원하지 않았던 거죠. 당신과 현우가 있으니까. 수연이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구나. 신혜경은 수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수연 씨,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현우를 제게 소개시켜 주세요. 할머니로 받아주세요. 신혜경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선라이즈 호텔로 와주세요. 당신의 기술과 정우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게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호텔 같은 큰 곳은 안 어울려요. 여기 작은 베이커리가 좋아요. 아니에요. 신혜경이 수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10년 넘게 혼자 현우 키우며 베이커리 지켜온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하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신혜경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현우의 할머니로 그리고 선라이즈 호텔의 진정한 식음료 총괄로 살 기회를요. 내 죄를 갚게 해주세요. 정우가 이루지 못한 꿈을 함께 이뤄요. 수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5분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븐을 열었습니다.
황금빛 빵이 구워져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이 빵이요. 수연이 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가 가장 좋아하던 빵이에요. 정우 씨는 늘 말했어요. 언젠가 함께 큰 베이커리를 열고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빵을 나눠주고 싶다고요. 신혜경이 그 빵을 바라봤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빵. 호텔의 화려한 디저트보다 1000배는 아름다웠습니다. 그 꿈. 수연이 신혜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있습니다. 신혜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꼭 이뤄야 합니다. 정우를 위해서, 현우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요. 그때 베이커리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년이 학교 가방을 메고 들어왔다가 신혜경을 보고 멈췄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신혜경은 천천히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현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늦었구나. 미안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소녀는 신혜경을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빠가 사진 보여주셨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다고. 신혜경도 현우를 꽉 안았습니다. 회장의 가슴에서 20년간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수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같이 해볼게요. 정우 씨의 꿈 함께 이뤄봐요. 신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방 안은 따뜻한 빵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선라이즈 호텔 본관 대강당. 500명이 넘는 기자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신혜경 회장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이수연과 정현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신혜경은 원고 없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신혜경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선라이즈 호텔을 이끌어왔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신혜경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20년 전 제 아들 차정우는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파티시에였던 이수연 씨를요. 신혜경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호텔의 명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혜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세의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저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죽인 겁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가 신혜경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동안 가짜 손자를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신혜경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전 며느리 노서인은 저를 속였습니다. 차대호는 제 아들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손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혜경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현우, 제 아들 정우와 이수연 씨 사이에서 태어난 진짜 손자입니다. 11년 동안 저는 이 아이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현우는 긴장한 얼굴로
할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6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투박한 쿠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를 발표하려 합니다. 신혜경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첫째, 저는 오늘부로 선라이즈 호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회장직은 유지하되 실질적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것입니다. 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둘째, 선라이즈 호텔은 이제 변화합니다. 신혜경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명성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굽는 곳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로운 식음료 총괄 고문으로 이수연 셰프를 모셨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신혜경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이수연 셰프는 10년 넘게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빵을 만들어 왔죠. 선라이즈 호텔도 이제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비싸고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라 따뜻하고 진심 어린 곳으로요. 신혜경이 현우를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우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아빠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빵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저도 그런 제빵사가 될 거예요. 현우가 들고 있던 쿠키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던 쿠키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이 담겨 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현우에게 집중했습니다. 소년의 순수한 눈빛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선라이즈 호텔 100층 꼭대기에 새로운 베이커리를 만들 거예요.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름은 정우 베이커리예요. 아빠 이름으로요. 거기서 저와 엄마 할머니가 함께 빵을 만들 거예요. 높은 곳에서 따뜻한 빵 냄새가 나게요.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습니다. 신혜경은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수연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이 질문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노서희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차대호 군은요? 신혜경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서희는 모든 것을 고백했고 선라이즈를 떠났습니다. 이혼 절차도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차대호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정우가 1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한 아이니까요. 차대호 군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친부를 찾았습니다. 대호는 친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호의 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대호도 제게는 소중한 아이니까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겁니까? 신혜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베이킹을 배울 겁니다. 평생 외면했던 것을 이제라도 배우려고요. 손주와 며느리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기자회견장을 나온 세 사람은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해질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한쪽에는 공사 중인 베이커리 간판이 보였습니다. 정우, 베이커리 정우의 이름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신혜경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늦었지만 내 꿈 이뤄줄게. 현우와 수연 씨가 행복하게 빵 만들 수 있게 해줄게. 현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 보고 있을 거야. 신혜경이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기뻐하실 거야. 수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 씨, 우리 해냈어요. 당신의 꿈을 이뤘어요. 그날 저녁 신혜경의 사택.
거대한 저택은 6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던 거실에는 현우의 장난감이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빵 굽는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신혜경과 수연, 현우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밀가루는 이렇게 체에 거르는 거예요. 현우가 신혜경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 이렇게? 신혜경이 서툴게 채를 흔들었습니다. 밀가루가 옷에 묻었지만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수연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수연 씨,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불러요. 신혜경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세 사람은 함께 빵을 만들었습니다. 신혜경은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평생 숫자만 보고 회의만 하다가 이제는 밀가루를 만지고 반죽을 치대는 겁니다. 손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븐에서 빵이 구워졌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우가 오븐을 열자 황금빛 빵이 나타났습니다. 성공이에요.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신혜경은 그 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야, 이게 내가 만들고 싶었던 빵이구나.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각 구운 빵을 먹었습니다. 투박하고 완벽하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정우 씨, 수연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행복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현우가 쿠키 한 조각을 정우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맛있게 드세요. 저 이제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살아요. 정말 행복해요. 신혜경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정우. 이제야 아들이 왜 저렇게 웃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연과 현우와 함께 있을 때였겠죠. 정우야, 엄마가 내 왕관을 벗겨줄게. 이제는 자유롭게 날아. 신혜경이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신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차가운 여왕벌이 아니라 따뜻한 할머니로, 완벽한 경영인이 아니라 서툰 제빵사로, 그리고 그게 훨씬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 후 봄, 선라이즈 호텔 정원의 벚나무 아래 차정우 기념수라고 쓰인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고 그 아래 신혜경, 이수연, 정현우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연이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선라이즈 아티장 베이커리 1호점 계약서예요. 명동 한복판이죠. 신혜경이 표지를 봤습니다. 빵과 하트가 어우러진 따뜻한 로고였습니다. 이 로고, 현우가 디자인했어요. 밤새 스케치북에 그렸죠. 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때요? 현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신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로고야. 현우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장래희망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신혜경이 물었습니다. 제빵사요. 아빠처럼요. 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호텔 100층 꼭대기에 아빠 쿠키샵 만들 거예요. 100층 높이에서 빵 냄새가 나게요. 신혜경이 무릎을 꿇어 손자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현우야, 할머니도 이제 빵 만들 줄 알아. 정말요? 응. 너랑 엄마한테 1년 동안 배웠잖아. 크루아상 정도는 만들 수 있어.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벚꽃잎이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우야. 신혜경이 기념수를 올려다 봤습니다. 보고 있지? 내가 진정 원했던 건 높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덮이는 빵 냄새였구나. 내가 이제야 내 꿈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단다. 수연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초코칩 쿠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 씨, 우리가 오늘 아침에 구웠어요. 우리 행복해요. 당신 꿈 이뤘어요. 현우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놓았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빵을 만드는 그림. 아빠, 우리 가족이 됐어요. 할머니도, 엄마도, 저도 모두 함께해요. 신혜경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서 정우의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내 유언 지켰어. 현우는 행복해. 수연이도 꿈을 이뤘어. 그리고 엄마는 이제 왕관 대신 앞치마를 입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우야. 너무 늦게 깨달았어. 내가 원한 건 호텔 제국이 아니라 작은 베이커리였는데. 수연이 신혜경을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우 씨도 용서하셨을 거예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한참을 기념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계속 떨어져 쿠키 위에, 그림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집 가서 빵 만들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은 아빠 쿠키 만들자. 세 사람이 호텔로 들어가려는데 수연이 뒤돌아 기념수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저녁에 또 올게요. 매일 올게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기념수 가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손을 흔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우 베이커리가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조명, 나무 인테리어, 그리고 곳곳에 웃고 있는 정우의 사진들. 정우야, 이게 내가 꿈꾸던 베이커리지? 신혜경이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곳,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곳.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신혜경은 더 이상 그 높이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나는 따뜻한 빵 냄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세 사람은 앞치마를 두르고 나란히 섰습니다. 신혜경이 밀가루를 체에 거르고 수연이 버터를 녹이고 현우가 초콜릿을 자릅니다. 할머니, 이번엔 밀가루 안 흘리셨네요. 현우가 칭찬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연습했는걸. 신혜경이 으쓱했습니다.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동안 세 사람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서울을 물들였죠. 정우 씨, 수연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해요. 매일 웃어요. 현우도 친구 많이 사귀었고 어머니도 이제 웃으세요. 아빠, 저 이제 빵 진짜 잘 만들어요. 현우가 외쳤습니다. 신혜경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왕관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란 걸. 명성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란 걸. 하지만 내 덕분에 배웠어. 고마워, 아들아. 오븐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현우가 뛰어가 오븐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완벽해요. 황금빛 쿠키가 구워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색깔, 완벽한 향기.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사랑이 담긴 쿠키였습니다. 신혜경은 쿠키 하나를 정우의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만든 첫 완벽한 쿠키야. 맛있게 먹어. 수연이 신혜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희를 받아주셔서. 아니야. 신혜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 너희가 날 용서해줘서,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줘서,
현우가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영원히 함께 있어요. 세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건 이 순간, 이 따뜻함이었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여왕벌이 아니에요? 신혜경이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할머니는 그냥 현우 할머니야. 따뜻한 빵 만드는 할머니. 좋아요. 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가운 선라이즈 호텔의 여왕벌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손주와 며느리와 함께 빵을 굽는 따뜻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왕관 대신 앞치마를, 명성 대신 사랑을 선택한 여자. 봄날의 석양이 베이커리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신혜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왕관은 무거웠지만 이 앞치마는 가볍다. 호텔 꼭대기는 외로웠지만 이 주방은 따뜻하다. 완벽한 여왕벌보다 서툰 할머니가 훨씬 행복하다. 정우야. 신혜경이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알아. 진짜 왕관은 사랑이라는 걸. 진짜 성공은 가족과 함께하는 거라는 걸. 너 덕분이야. 고마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베이커리에는 따뜻한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라이즈 호텔은 이제 차갑고 완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여왕벌의 사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와 손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